My name is Peter Parker. We used to know each other. Something bad was going to happen, and the only way to stop it was to make everyone forget about me. Because I'm not just Peter Parker. I'm Spider-Man. You okay, kid? Yeah, you're okay. And sometimes Spider-Man has to do the hard thing, even if it breaks Peter Parker's heart. That's my responsibility. 오늘 영화 이야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과 통쾌한 액션을 보여주는 영화 데스틴 크리튼 감독의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 감상하겠습니다. 신의 11의 이다희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파이더맨이 이미 손익분기점은 넘겼다고요? 네, 국내에서도 지금 흥행 성적이 굉장히 좋고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가 기록 경신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워낙에 지금 마블 영화가 애초에 뭐 엔드게임이나 인피니티 워 같은 영화들이 전 세계 흥행 1위에 있었는데, 부동의 1위였는데 지금 그 성적까지 지금 넘보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전에 노웨이홈 같은 경우에는 중국 개봉을 못했었는데 이번에 중국 개봉도 하면서 전 세계 흥행 수익이 지금 거의 뭐 16억 달러, 17억 달러 정도 지금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니까 네. 뭐 손익분기점은 이미 개봉 첫 주에 넘긴 것 같고요.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스파이더맨의 열풍이 불고 있는 정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 초반 관객들 반응이 좋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뭐라고 할까요? 흠잡을 데 없다 같은 느낌으로 많이들 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분들이든 아니면 시리즈를 잘 모르는 분들이든 다 호평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 사실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너무 많은 영화들이 있었고, 그렇죠. 너무 많은 또 좋은 작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새로 이렇게 영화가 나올 때 안 좋은 말 듣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반적인 호평 속에서 이 영화가 나아가고 있다 같은 느낌이고, 제가 이번 영화 보면서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좀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 같은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제가 이제 예전에 톰 홀랜드가 스파이더맨으로 나온 영화들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봤더니 한 10년이 된 거예요. 11년 됐습니다. 벌써 그렇군요. 2016년에 캡틴 아메리카 11호에 처음 나왔던 걸 시작으로 해서 이 스파이더맨으로 이제 완전히 단독 이 시리즈로 나오기 시작한 게 17년부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엔드게임, 그리고 이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노웨이 홈,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뉴 데이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전 세 작품이 이제 제목에 홈이 들어가는 이 세 작품의 영화가 있었고, 이번 영화부터는 이 진짜 스파이더맨 이야기 같은 느낌도 좀 있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이전 세 작품에서는 이 피터 파커라고 하는 인간으로서 자기의 그 원래 인간관계 안에 있는 주인공의 성장 이야기, 관계 이야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하면, 이번 브랜드 뉴 데이부터는 이제 피터 파커보다 스파이더맨인 이 사람이 정말 청년이 된 느낌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어서, 네. 이 전환 시점에서 굉장히 이 이야기를 잘 그려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파이더맨이라는 그 슈퍼히어로의 매력을 다른 감독들과 이번 시리즈가 좀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이 스파이더맨 캐릭터의 단독 주연작들을 생각해보면 2000년대 이후에 샘 레이미 감독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토비 맥과이어 주연의 3부작이 있었고, 네. 그 이후에 마크 웹 감독이 이제 2010년대 들어서 앤드류 가필드 주연으로 2편의 영화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톰 홀랜드가 존 하츠 감독과 함께 3부작 을 만들었고, 그 다음 영화가 이번 영화거든요. 전반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이 톰 홀랜드 버전의 스파이더맨은
이전 스파이더맨보다 더 좀 어려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네. 청소년 뭐 대부분 다 10대 청소년 시기부터 이 스파이더맨을 묘사를 하니까요. 그렇죠. 청소년 슈퍼히어로로서 뭔가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왔거든요. 좌충우돌하고 네. 뭐 질문 많고 뭔가 혼자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항상 이제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묘사가 이전에는 돼 있었는데 이번 영화는 그렇게 소년에서 성인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의 묘사를 좀 더 집중을 해서 뭐 액션이라든지 캐릭터의 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성숙하게 묘사했다. 액션도 더 파워풀하게 묘사하고 좀 내면의 고민이나 이런 것들도 이전 영화들에서 표현하지 않았던 좀 어두운 방식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캐릭터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분기점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이전 영화들하고는 좀 차별점을 분명히 그렇게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 영화들하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전에 그 제목에 홈이 들어가는 영화들이 피터 파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룬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평범한 청소년이 이제 슈퍼히어로가 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그렸다고 하면, 이제 그래서 앞에 세 작품은 피터 파커의 인간관계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영화부터는 피터 파커가 아니라 이 스파이더맨의 히어로들과의 인간관계가 나옵니다. 이제 그게 저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는 이 이야기가 스파이더맨이 된 나는 여전히 피터 파커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다루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질문을 다루면서 이제 스파이더맨으로서 다른 슈퍼히어로들이 겪는 정체성 문제 같은 것들을 배우기도 하고, 네. 아니면은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같은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어떤 선을 넘어왔구나 같은 느낌으로 이번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데스틴 크리튼 감독은 성과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감독이라고요? 네, 이전에 만들었던 영화가요, 이 관객들이 대중들이 좀 잘 알만한 영화는 바로 그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 시무리우를 주연으로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최초로 아시아인 히어로를 입성시킨 영화를 이분이 연출을 했었는데, 네. 그 전까지는 사실 감독의 이름은 대중한테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도 평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너무 나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이 감독이 스파이더맨을 만든다고 했을 때에 그 감독의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의 어떤 저평가? 그러니까 우려의 시선 같은 게 있었던 거죠. 이전의 스파이더맨들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이 연출력을 좀 인정받거나 혹은 대중적으로 알려진 감독들이 항상 좀 맡아왔었는데, 네. 이렇게 잘 모르는 감독이 맡다 보니까 이 감독이 어떤 연출 역량을 갖고 스파이더맨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 마블 스튜디오는 이 데스틴 크리튼 감독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데뷔 시절부터 좀 지켜봐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갑자기 그냥 등장한 감독은 아니고 굉장히 좀 차근차근 단편 영화 시절부터 영화제 등에서 연출력을 좀 차곡차곡 인정받은 감독이에요. 네. 이 하와이 출신 감독인데 이 어머니가 일본계 미국인이고요.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정말 취미로 단편 영화를 우연히 만들었다가 영화계 감독으로 이 연출가로서의 어떤 변신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분이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그 몇 편의 영화들이 꾸준한 어떤 그 주제의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단편 영화 시절부터 쇼텀 12라는 단편 영화가 썬댄스 영화제에서 그 당시에 이제 영화 부문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는데, 그 청소년기의 아픔, 그 자립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그러니까 너가 아픈 거는 너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어떤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거를 주제의식으로 좀 담고 있는 단편 영화를 만들면서 이제 감독으로 입성했는데, 네. 대부분 그 소외받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룬다는 점, 그리고 꾸준히 청소년기의 성장기를 주목해왔다는 점에서 이 스튜디오가 이런 거대한 상업영화이지만 맡기는데, 연출자로 맡기는 데 있어서 이래서 이 사람은 스파이더맨 캐릭터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구나 네. 라는 어떤 계획을 갖고 이 감독을 캐스팅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다른 인터뷰 같은 것들을 읽어봐도 보통 할리우드 이제 감독들이 이런 영화 맡을 때 피칭을 한다고 해서 마치 배우들이 오디션 받는 것처럼 똑같이 감독들도 네. 자신의 연출 전략에 대해서 피칭을 하게 되는데, 그런 피칭도 없이 그냥 바로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때 보면은 할리우드가 진짜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만든 영화들이 색깔이 굉장히 강하고 규모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은 작품들, 그러니까 샹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히어로 영화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규모가 그렇게 작은 편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사실 샹치는 애초부터 이렇게 엄청난 흥행을 노리고 시작하는 프로젝트는 또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좀 다양성 확보 같은 느낌으로 이 영화가 보이는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스파이더맨은 메이저 중에 메이저인 거예요. 정말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슈퍼 히어로고, 그래서 이 레거시를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가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동안 스파이더맨 감독을 연출한 감독들은 좀 다 유명한 감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누가 이 연출을 맡는다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같은 그런 식의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까지가 이 영화의 어떤 홍보 전략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는 그런 식의 어떤 감독의 인지도나 이런 것들보다 이 시리즈가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진짜 생각 많이 했구나 라고 이제 보이는 게 이 감독의 인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어떤 마이너에 대한 이야기, 마이너리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런 성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이번 영화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표현이 되었다라고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영화를 보다가 약간 좀 당황한 것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렇게까지 스파이더맨을 동정할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안 된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안 됐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뿐 아니라 모든 히어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너무 짠한 거예요. 네. 이게 뭐야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영광도 없이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 고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나 스스로를 통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 이런 아주 중요한 슈퍼히어로라고 하는 서사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샘 레이미 감독이 아주 걸출하게 이제 영화를 만든 이래로 계속해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성장의 어두운 측면하고 결부시켜서 많은 작품들이 이야기를 이미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전에는 어두운 측면을 얘기하지 않아서 이번 영화가 새롭습니다라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도 이번 영화는 너무 잘한 거죠. 그런 면에서 진짜 이 피터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든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히어로든 굉장히 좀 생생하게 느끼게 만드는, 그리고 이 슈퍼히어로들의 고통 혹은 고독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도를 높이는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톰 홀랜드의 연기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정말 단단한 배우로 성장해 온 것 같아요. 배우의 실제 이제 배우가 성장해가는 현실에서의 나이도 이제 맞물려가지고, 네. 이전에는 좀 아이 같은 면이 좀 더 강했다면 이번 영화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정말 그렇죠. 성인 배우로서의 자신의 어떤 스타성까지 좀 입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다뤘던 많은 이제 다른 할리우드 영화들 중에서 지금 어떤 젊은 배우가 할리우드를 주로 이제 그 산업을 이끌어가는가라고 했을 때, 남자 배우의 경우에 한해서 올해 가장 많이 이제 언급했던 또 다른 배우가 티모시 샬라메인데, 그렇죠.
티모시 샬라메와 비교했을 때 톰 홀랜드는 이 할리우드 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어떤 뭐 여러 가지 뭐 가십이나 이런 데에서 오르내리는 것만 비교해봐도 성정 자체가 너무 다른 배우였거든요. 예. 그 둘의 커리어도 굉장히 또 다르고. 맞아요. 근데 또 비슷한 면도 없잖아 있어요. 티모시 샬라메는 마블 영화 슈퍼히어로의 수트는 입지 않지만 준 시리즈 같은 또 그렇죠. SF 그렇죠. 영화에서는 또 그런 이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것도 나올 거고. 예. 예. 그러니까 두 배우가 묘하게 지금 할리우드 최정점에 산업의 최정점에 놓인 대규모 영화의 스타성을 갖고 캐스팅이 되는 두 배우인데 이게 성격이나 행보가 그러게요. 너무 달라서 다른 색깔로 맞아요. 경쟁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저는 톰 홀랜드가 참 대단하다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이렇게 한 시리즈를 오랫동안 하는 게 젊은 배우한테는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다른 걸 할 수가 맞아요. 없어요. 그렇죠. 너무 이미지가 강하니까. 네, 톰 홀랜드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오히려 톰 홀랜드라는 이름보다 스파이더맨이라는 이름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게다가 이렇게 흥행이 많이 된 시리즈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마블 쪽에서도 지금 이 그동안 슈퍼히어로 영화들 중에서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특징은 10대 슈퍼히어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옆집 남자아이 같은 느낌으로 이 굉장히 평범하면서 인간적이고 아직은 좀 덜 성숙한, 이게 스파이더맨의 굉장히 큰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이 배우가 나이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화 한 3편 나오고 나면 네. 어떻게 배우가 보면 바뀔 수밖에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 앳된 얼굴이 사라지고 정말 성인 남자 같은 느낌이 들고 네. 그다음에 얼굴에서 이제 성숙한 느낌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용도 폐기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앳된 얼굴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천방지축하면서 자기를 찾아 나가는 이라고 하는 게 이 슈퍼히어로의 굉장히 큰 특징이니까 슈퍼히어로 중에서도 물론 많은 슈퍼히어로물이 그렇게까지 뭐 5편, 10편 이렇게 가는 영화들이 많지는 않지만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3편 넘어서 네. 영화를 계속 찍기는 거의 불가능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톰 홀랜드는 이제 그걸 깨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된 스파이더맨 이야기 할 거야 같은 식으로 뭐 톰 홀랜드에게도 이 스튜디오에도 같이 도전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영화 팬들 사이에서 이제 농담 삼아 나왔던 얘기가 톰 홀랜드가 나홍진 감독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영화 2편이나 그러니까 지금 호프가 어쨌든 꾸준하게 그렇죠. 흥행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데이하고 오디세이가 다 같이 개봉을 거의 한 주 차이로 하면서 맞아요. 지금 네. 뭐 극장에서는 이 2편밖에 없거든요. 호프 진짜 옛날 얘기 같아요. 예, 갑자기. 정말 예. 그렇게 느껴지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주말에 그 극장에 가서 오디세이를 보러 간 거예요. 주말에 이제 아침에 일찍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굉장히 관이 많고 큰 극장으로 갔는데 그 아침에 극장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광판에 요즘에는 전광판에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그쵸, 뜨죠. 잔여석 예. 상황이 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렇게 그 종이로 만든 그렇죠. 주인공들이 막 서 있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전광판에 계속 바뀌는데 그 주말 하루 동안 이 오디세이하고 스파이더맨 잔여석 영석인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시간까지. 예, 예, 안 좋은 시간까지. 새벽 그러니까 4시에 제가 끝나는 아침에 일찍 것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예, 그런 상황인 걸 맞아요. 보고 아, 이 영화를 정말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만큼 톰 홀랜드가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미래적인 느낌의 슈퍼히어로물과 맞아요. 완전히 고대 그리스 이야기로 이렇게 양극단에 네. 있는 두 가지의 이야기에서 네. 굉장히 멋지게 자기 역할을 해내면서 이제 예, 티모시 샬라메하고 약간 뒤에 있는 느낌이었다고 하면 이번 영화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투톱으로 이제 나가는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은 했네요. 맞아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네 가족이 함께 영화를 봤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히어로물에 너무 진력이 나 있어서 꽤 오랫동안 안 봤었다는 걸 그쵸. 깨달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이번에도 큰 기대 없이 그래도 이제 온 가족이 볼만한 영화니까 봤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본 네,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딸들이 놀라는 거예요. 엄마가 히어로물 이렇게 재밌게 보는 거 처음 봤다고. 근데 정말 네. 재밌죠.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인간적인 연민을 느끼게 되기 맞아요. 때문에 그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주인공하고 딱 연결점이 생기면 지루하다고 생각하기가 맞아요. 힘듭니다. 예. 얘 어떻게 될까? 무사히 나와야 되는데 같은 생각을 하면서 옛날에는 보게 이제 되는 거죠. 보면서 너무 다음 장면이 읽혀서 예, 그게 맞아요. 너무 뻔하죠. 싫었는데 예. 그렇지 않은 것도 예.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이번 영화의 강점이요. 이전의 마블 영화는 지금까지 뭔가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맞아. 멀티버스라고 해서 뭐 예. 지구에 번호가 공부하고 가야 붙이고 되죠. 예. 정말 무슨 뭐 용어도 알아야 되고 네. 캐릭터도 알아야 되고 한데 이번 영화는 그런 거 없이 처음 보는 사람도. 네, 처음 보는 사람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 영화의 스토리에 스며들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 그것도 흥행에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톰 홀랜드는 이제 결혼까지 젠데이하고 해서 실제 부부가 되고 이제 부부가 거의 뭐 지금 극장을 접수한 느낌. 본인들 작품끼리 경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이 영화 그러니까 브랜드 뉴 데이 딱 이제 보자마자 들었던 생각은 이 커플은 현실에서도 헤어지면 안 되겠다. 그 감흥을 예. 깨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커플은 더 오래 가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이 현실에서도 굉장히 훈훈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비공개 결혼식을 올려서 네. 아주 공식적인 이제 부부 사이가 됐고 이 두 배우의 그 요새 이제 할리우드 해외 언론에서 이 두 배우의 이제 캐스팅 출연료를 다 더하면 네. 거의 1,000억 원에 육박한다. 그렇겠죠. 는 식의 어떤 그런 이제 가십성의 기사도 나올 정도로 출연료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저는 톰 홀랜드하고 젠데이아가 정말 그림체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완전 흔히 다르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렇게 뭔가 사귀고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거의 그림체가 닮아간다고. 비슷해. 예, 약간 이런 느낌 하는데 그렇죠. 완전 다른 세계에 완전 살고 있는. 다르단 말이에요. 너무 그림체 네. 다른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사실 이 스파이더맨에서는 뭐 친구이자 연인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거 볼 때는 그림체 다른데도 되게 잘 어울린다 같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 그래서 신선함이 너무 매력적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외에 또 반가운 얼굴들 참 많이 나오죠? 네, 마크 로팔로가 대표적으로 헐크 캐릭터가 오랜만에 네. 다시 등장을 해서 거의 이제 조연에 가까운 연기를 해요. 맞아요. 정말 짧게 등장하고 임팩트 있게 사라지거든요. 맞아요. 그런 연기를 또 보여주고 존 번설이라고 이 캐릭터도 퍼니셔라는 이제 그 슈퍼 히어로 중에서는 이제 19금 히어로라고 표현을 해요. 네. 굉장히 폭력적이고 네. 그러니까 피와 이제 유혈이 낭자한 그런 시리즈에 자주 나타났던 캐릭터여서 존 번설도 워낙에 얼굴도 낯익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네. 그 외에 지금 설명해 드렸던 뭐 젠데이아 MJ 캐릭터로 항상 나오고 있고 그리고 쉐이디 싱크라고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서 혜성처럼 지금 나타난 신예 배우가 있거든요. 네. 앞으로 굉장히 뜰 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영화에서 아주 그 키 캐릭터를 네. 연기를 해서 영화 개봉 전까지 이 배우가 맡은 캐릭터는 그 캐릭터 이름도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그 캐릭터 이름 자체가 너무 큰 스포일러가 맞아요. 될 수 네. 있거든요. 네. 정말 처음에 보고 이걸로 나온다고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드니까 그 캐스팅 자체가 이미 앞으로 마블이 뭐 하려는지 이런 배우들 중심으로 뭔가 새로운 그림을 또 그리고 있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캐스팅이었어요. 마블 섭렵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통틀어 가장 센 캐릭터라고 또 네. 얘기하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마블이 고민이 많잖아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이제 이 어벤져스의 엔드게임 이후로 사실상 이제 그 전까지는 막 모두가 신작에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엔드게임 이후로 질렸어.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맞아요. 새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 것 같은 그다음에 이제 뭘 해도 약간 비아냥을 듣는 것 같은 맞아요.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은 역시 이렇게 그 예. 부잣집 마개도 100년은 간다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말씀해주신 퍼니셔 같은 경우에 뭐 정말 유명한 19금 이 어떤 이런 악당 같은 느낌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은
우리 스파이더맨 이야기랑 여기도 그림체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맞출 것이냐. 네. 그다음에 이 쉐이디 싱크가 연기하는 이제 문제적인 요 역할도 굉장히 다크한데 그럼 대체 이 인물은 어떻게 여기에 녹일 것이냐. 근데 이제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네. 이 마블이 뭐 워낙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아이언맨 다시 불러온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은 어떻게 다음 페이지로 순탄하게 넘어가겠구만이라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그 제이콥 배덜런 네드 친구 맡은 그 배우도 사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배우도 굉장히 이 스파이더맨 시리즈를 통해서 또 새롭게 얼굴을 또 알린 배우여서. 맞아요. 네. 근데 역할 자체가 앞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스파이더맨으로. 맞아요. 그렇죠. 절친인데 네. 안 나올 수 없죠. 예.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 줄거리 살펴볼까요? 네, 이번 영화는 바로 전작인 노웨이 홈으로부터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데요. 닥터 스트레인지의 도움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에서 전부 삭제하는 주문을 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기억을 잃어버린 지 한 4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피터는 그 사이에 뭐 가족이나 친구도 없이 홀로 허름한 아파트에 지내면서 범죄자 퇴치에만 매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뉴욕에서 거주를 하면서. 그렇게 홀로 상실의 아픔을 딛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고통스러운 신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원래는 거미줄이 몸에서 직접 나오지 않았었는데 거미줄이 막 몸에서 직접 나온다거나 아니면 호르몬과 같은 뭔가 DNA에 과도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든가 하는 신체적 변화를 갑자기 이제 겪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헐크인 브루스 배너 박사를 찾아가요. 근데 브루스 배너 박사도 이 스파이더맨에 대한 피터 파커에 대한 기억을 전부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니까 어쨌든 도와주기는 하는데 이 피터의 상황이 계속 좀 악화 일로를 걷게 되고요. 그러던 와중에 갑자기 나타난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의 몸속을 이동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어떤 미지의 존재로부터 의문의 공격을 당하게 되고 네. 이제 성인이 된 피터는 자기 정체를 여전히 숨긴 채로 그리고 또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MJ와 네드와 같은 주변 친구들을 그 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네. 액션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 OTT 액션씬도 그렇고 너무 좀 손으로 눈을 가려야 되는 액션씬들이 많아서 네. 그게 좀 피곤하고 보기가 두려웠었는데 액션씬이 오랜만에 좀 볼만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일단은 스파이더맨 액션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거미줄을 이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미줄을 이용하면서 이 스파이더맨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액션 패턴은 거꾸로 매달린 스파이더맨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배경에 있는 도시 풍경을 우리가 거꾸로 보게 되는 이제 그게 주는 어떤 시원함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솟구치는 것처럼 하강하는 이제 이런 시원한 이미지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데요. 이번에도 뭐 그런 장면은 들어가 있고 헐크하고의 액션 장면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재밌죠. 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좋아하시던 분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신나는 느낌, 네. 에이리언 대 프레데터 같은 느낌으로 누가 이기는 거야 같은 느낌으로 보게 되는 게 그런 액션씬인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액션씬이라고 하는 게 보통은 그 잔인하게 연출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막 점점 더 그렇게 되죠. 부러뜨리고, 뭐 자르고 막 이런 식으로 뭐 피가 튀고 이런 식의 좀 누가 더 확실하게 잔인함을 보여주는가 같은 느낌으로 액션씬 연출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제 마블에서는 사실은 그런 액션씬을 전반적으로 보기가 좀 드문 편인 맞아요.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그 액션을 규모로 해치우는 식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맞아요. 개별적인 막 피가 튀고 부러지고 이런 건 안 보여줘도 느낌으로 이제 쓸고 갔으니까
뭐 멸망했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그런 규모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스파이더맨은 그런 액션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민첩함과 유머 감각과 이제 그리고 뭔가 이 싹 터오는 어둠 같은 것들이 액션하고도 좀 잘 결부되지 않았나라고 생각되는 장면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스파이더맨 하면 다른 히어로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그 도심을 마천루를 활강하는 거, 날아다니는 장면들을 보는 쾌감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장면들을 뭔가 1인칭 시점샷으로 찍어서 마치 진짜 게임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네. 뭐 스파이더맨이 그 이제 거미줄을 쏠 때 이게 뭐 전쟁 영화로 비유하면 그러니까 단발 권총 가지고 싸워야 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 거미줄이 이 연발처럼 막 쏟아져가지고요. 사방의 적들을 맞아요.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식으로 뭔가 묘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전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보여줬던 액션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좀 구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극 중에 뭐 여러 그 악당들하고 싸우는데 그 싸우는 모습들이 찾아보니까 다 코믹스에서 이미 나왔던 그 액션 장면들을 그대로 구현해서 팬들을 좀 만족시키는 식으로 액션을 디자인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들도 워낙에 좋아하지만 팬들도 만족할 수 있는 액션으로 전반적으로 디자인을 많이 했다. 특히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이제 몰입할 맞아요. 수 있게끔 네. 실제 그 스파이더맨 게임에서의 액션씬을 많이 따와서 연출을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빌런들이 앞서서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등장하고 있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 그레이라는 새로운 빌런의 등장. 정말 당할 자가 없을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사실 최강 아닌가요? 네, 실제로 그렇죠. 최강이에요. 네. 이 엑스맨 보신 분들은 아마 정말 저는 진 그레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네, 네. 엑스맨 시리즈에서는 저렇게 너무너무 중요한 탄생했다고. 인물이고 네. 정말 이 영화 브랜드 뉴데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싸워? 저 사람하고 누가 싸워? 같은 정도의 인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여기에서의 진 그레이도 이 스파이더맨하고 어떤 비슷한 또래이던 시절의 이야기로 나오면서 그 인간이 아니라 슈퍼히어로가 된다는 것, 그리고 슈퍼히어로로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하는 게 은총 같은 게 아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울 수 있는지. 근데 이제 그 질문은 원래 엑스맨에서 항상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엑스맨, 이게 뮤턴트라고 하는 이제 이런 특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그런 능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서 통제당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의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과 이제 대조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엑스맨에서 많이 해왔던 것인데 이제 이 두 세계가 만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진행을 시킬까에 대해서는 좀 많이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파이더맨과 피터 파커는 약간은 좀 미숙한 데가 있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데가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까 네. 아이 같은 거를 좀 못 그렇죠. 버리고 있는 그게 요 슈퍼히어로의 매력이기도 한데 이번 영화를 보시면 이제 받아들여야 될 거는 받아들여야 하고 네. 그래도 나는 계속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고 같은 느낌으로 이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고 있고 거기에서 진 그레이의 역할이 이전에 그 두 친구들이 했던 것만큼 비중이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서 그렇죠. 네, 진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엮어갈까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막 진 그레이랑 러브라인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이야기가 가기도 배우가 하고 또 너무 아름다워서 네, 여러 가지 네. 지금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첫 번째 작품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화에서 이 캐릭터가 이제 엄마한테 자매가 버림받고 네. 그리고 언니는 데미지 컨트롤이라는 조직에서 이제 실험 대상처럼 쓰이다가 이제 죽음을 당한 건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복수심이 있는 캐릭터잖아요. 네. 그거를
그 이제 징그레이에 맞서서 피터 파커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공권력의 편에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스파이더맨이 이번 영화에서 뭘 했냐면 자기의 주체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이제 조절하기 위해서 뭔가 억제제 같은 걸 개발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이 스파이더맨이나 징그레이처럼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앞으로 쓰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징그레이가 빌런이 아니라 오히려 데미지 컨트롤 같은 공권력 기관이 행한 어떤 일들이 더 빌런의 위치에 놓이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전에 그 슈퍼히어로 영화들 그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 싸우던 거 보면 뭐 히어로 등록 법안이라 그래서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된다 막 이런 걸로 둘이 정치적 논쟁을 막 벌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번에도 그 앞으로 그런 스파이더맨은 이제 아이언맨처럼 공권력의 편에서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쪽으로 가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 징그레이는 또 반대편에서. 네. 그런 것도 앞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이제 단초들을 이번 영화가 좀 던져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예전에는 그냥 재밌게 보고 나와 다른 세계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은데 뭐 세계가 어수선해서 그런가. 맞아요. 네, 네. 충분히 공감이 되고 저럴 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그 피터를 중심으로 한 서사도 아주 촘촘하게 다룬 부분도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 영화에서 제가 제일 주목하면서 봤던 거는 그 MJ와 네. 그 피터의 그 가슴 아픈 러브 스토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는 기억을 잃어버렸는데 MJ는 기억은 잃었지만 뭔가 이 몸에 뭔가 그와의 기억이 시간을 보냈던 게 자연스럽게 몸에 이제 남아서 그렇죠.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을 막 느끼는 이 MJ지만 본인은 나는 너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건 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너한테 그런 감정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근데 피터는 MJ한테 사랑한다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이 느끼는 그 감정선의 어떤 불협화음 같은 게 굉장히 로맨스 영화에서 자주 보여줬던 그런 안타까운 사연 같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런 서사도 굉장히 잘 촘촘하게 이 어떤 그 악당과의 싸움 이 뒷면에 이 캐릭터의 어떤 성장서사를 잘 깔아놓은 것 같아서 그런 두 사람의 러브라인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네드 친구와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맞아요. 있어서 그런 성장 드라마로서의 그 캐릭터의 면면을 보는 재미도 확실히 있었습니다. 네. 후속편이 궁금해지던데 이미 다음 시리즈 작업에 착수했다고요? 지금 계속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요. 톰 홀랜드는 이미 한 2편에서 3편 정도는 계약을 한 것 같고요. 그 케빈 파이기라는 그 마블 스튜디오의 수장이 아직은 톰 홀랜드를 이제 좀 쉬게 한 다음에 그가 다시 복귀할 수 있을 때쯤 됐을 때부터 이제 계획을 차기작 계획을 이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앞으로 모든 계획은 다 톰 홀랜드에 달려 있다. 그 정도로 이 흥행의 스타 파워를 입증한 거예요. 지금. 맞아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 한 줄 감상평 들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아마도 마블의 미래는 스파이더맨의 것. 그동안 마블 스튜디오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거치면서 제2의 아이언맨, 제2의 어벤져스 멤버들을 새로운 캐릭터들을 이제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모두 다 사실상 실패했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를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이 이제는 차지했구나. 거의 왕자의 자리에 올랐다는 걸 이 흥행과 이 매력 모두를 다 사로잡은 이 톰 홀랜드가 입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애잔하고 서글픈 스파이더맨의 성장을 응원하며 라고 했는데 네. 정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니 정말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 참 많은데 왜 내가 스파이더맨까지 이렇게 슬프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네. 영화 보면은 너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응원하게 그래서 되죠. 예. 앞으로 아마 당분간은 이 신작 나올 때마다 달려가서 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 고독한 히어로의 외로움과 액션이 빛을 발한 영화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 만나봤습니다. 신의 11의 이다혜 기자, 영화 전문 기자 김현수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